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일 목요일 오후 4시 코익하면 IYS가 42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코익하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 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4시에 15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코익하면 IYS는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평화, 인류공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라비안 나이트 나라, 그러나 지금은 분쟁의 땅 이라크 5번째 이야기로 조안나와 사바스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책 페시메르가 여인의 상세에 나와 있는데 저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시메르가라는 말은 쿠르드어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던져 싸우는 전사라는 말이죠. 페시메르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 싸우는 전사. 쿠르드인이 미움받는 땅에서 나 조안나는 1962년에 바그다드에서 태어났다. 그렇지만 나의 고향은 항상 커디스탄 슬레마니아였다. 바그다드는 아랍계 아빠의 도시였고 슬레마니아는 쿠르드계의 엄마의 도시였다. 슬레마니아는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300km 떨어진 산악도시이다. 나는 매년 9월부터 6월까지 10개월 동안은 먼지만 가득한 바그다드에서 지냈지만 7월과 8월 두 달은 찬연한 색깔로 빛나는 산과 계곡이 있는 슬레마니아의 외갓집에서 보냈다. 내 나이 10살 때 노상에서 무장강도를 만나고 천신만고 끝에 다음날 아침 겨우 외갓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날은 커디스탄의 전형적인 날씨였다. 밝은 아침 햇살과 사파이어빛 하늘에 싱그러움이 몇 점 피어오르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각종 새들은 저마다 노래하고 집집마다 애들의 뛰어노는 소리가 담장을 넘었다. 당시 이라크 정부는 쿠르드인이 쿠르드 말을 배우는 것은 물론 말하지도 쓰지도 못하게 하고 쿠르드 역사, 노래, 문학 그런 것들 배우는 것을 금하고 탄압했다. 고요하고 평화스러운 밤이 서서히 깊어가면서 어린애들이 먼저 잠이 들었다. 별이 빛나는 하늘에 은은한 빛을 뿜으며 은빛 달림이 떠 있었다. 무한히 펼쳐진 커디스탄의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금속성 소리를 들었다. 이곳까지 오는 도중에 광도를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총소리라는 것을 금방 알았다. 내가 15살 때 시집간 알리아 누나네 집에 며칠 동안 머물렀다.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와 깜짝 놀랐다. 보안대원이 형부와 오빠를 체포하러 온 줄 알았다. 뛰는 가슴을 억누르며 벽에 몸을 기대고 엿들었다. 형부가 크루드 사태에 대하여 누군가와 토론하고 있었다. 안도가 되었다. 그러나 저렇게 큰 소리로 열변을 토하는 젊은이가 누군가 궁금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형부 조카인 사바스트였다. 내가 어렸을 때 슬레마니아 유가집에 있을 때 그는 가끔 다녀간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난 그에게 관심이 없었으나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 후 준수한 용무에 그만 난 넋을 잃을 뻔했다. 사바스는 그의 생각을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반대로 형부는 조용조용 이야기했다. 사바스는 손을 들어 강조하며 삼촌, 나는 이라크 바그다드과 후세인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나는 목숨 걸고 그들과 싸워 커디스탄 독립을 이룰 거예요. 라고 말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 인생은 변했다. 그래, 저 사람이 바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는 전사, 진정한 페시메르가로구나. 갑자기 내 인생의 행복이 잘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에게 달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부는 사바스트야, 내 말을 잘 들어봐. 너는 우선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급선무야. 그때까지도 바크당이 포갑적이면 그때 싸워도 늦지 않아. 만약 그때 쿠르드당과 바트당이 받아들일 만한 협약을 맺어 싸울 필요가 없게 되면 너는 생업에 동사하는 거야. 지금의 일은 우리 기성세대에 맡기고 너는 공부에 전념하도록 해. 사바스는 등에 벽을 부딪히며 주먹으로 자기의 머리를 치면서 기성세대들은 싸움을 회피하려고만 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형부는 언니를 보며 성난 젊은이처럼 무서운 동물은 없어. 라고 말했다. 그 후 며칠이 지나갔다. 나는 그가 언니 집에 올 때를 기다리며 그 순간 가장 잘 보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했다. 아침 일어나 가장 좋은 옷을 입어보고 머리를 매만지고 입술을 앵긋붙이 나게 깨물며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 모습이 너무 말랐지만
다행히도 속옷 밑에서 전망울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나도 이제 처녀가 되어가고 있었다. 15살이니까. 나는 달콤하고 오미와 사랑을 알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합적인 감정이었다. 내가 그토록 안달이 나고 행동이 불안해지자 알리아니는 조안나, 제발 정신 차려라. 네가 사바스타 사랑을 얻지 못하면 슬퍼 죽을 것이고 네가 그의 사랑을 얻으면 기뻐 죽을 것 같구나 라고 말하며 놀래댔다. 바로 곁에서 나보다 2살 위인 문화언니가 있는 것도 잃어버린 채 나는 큰 소리로 알리아니, 나는 사바스 사랑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거고 되어야 한다면 뭐라도 될 거야 라고 고백해버리고 말았다. 문화언니는 내가 아주 미쳤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때 17살 된 작은 언니 문화는 사랑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 15살밖에 안 된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였다. 나는 작은 언니의 볼을 살짝 꼬집으며 언니, 사랑은 정의로운 거야 라고 말하고 방을 빠져나갔다. 그래, 사랑은 정의로운 거야. 그러나 결코 쉬운 것도 아니었다. 한 달 후 슬레마니아에는 사바스트 친척으로부터 새로운 소요호스대가 그곳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사바스트를 먼 발꿈치라도 볼 수 있는 행복이 깨졌다. 사바스는 학업을 그만두고 산으로 들어가서 커디스탄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나는 절망에 빠졌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찢긴 사나이에서의 삶이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 찢긴 사나이에서 사랑은 10배로 힘겨운 도전을 받았다. 사바스가 산으로 들어간 지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생사도 몰랐으나 사망했다는 말도 없어 그저 살아있으려니 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그동안 그래도 여자여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혼처도 많이 들어와 어머니가 권유했지만 나는 시집갈 생각을 안 했다. 그렇다고 사바스를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사바스로부터 입자 소식이 7년간이나 없었으니 나를 여자로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도 오빠는 보안부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몸이 크게 상하고 있었다. 나도 모계가 끄르드게라고 끌려가 신문을 받았지만 당연히 여자라 큰 고문은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상 우리 집에는 보안부대의 감시망이 떠나지 않았다. 그 즈음에 사바스트 편지가 슬레마니아로부터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나에게 전달되어 왔다. 그리운 조안나. 새해가 밝았지만 이곳은 더욱 쓸쓸하기만 해요. 그렇지만 그대와 더불어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내 소원을 빌고 새해를 시작하고 있어. 그대는 내 사랑의 모든 것이요. 부디 내 청혼을 들어주어. 나하고 사랑이 되어주어.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어. 사바스트가. 무엇이라고? 난 큰 소리로 그러나 마음속으로 외쳤다. 나는 보안부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은 이후 매사에 의심을 하게 되었다. 아마 보안부대의 엘브스가 이 편지를 보냈는지도 몰랐다. 우리 집은 감시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 답장을 보내면 나를 체포하여 산속 빼시메르가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최소 종신형은 때리겠지. 편지를 한 번 더 읽었다. 편지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다. 아무리 봐도 그의 필적이 맞았다. 그는 딴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잖아. 근데 지금까지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결혼을 나하고 하자고? 안 되지.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후에 편지가 또 전해왔다. 내가 그대에게 잘못했어. 내 결정이 너무 늦었어. 무심이 많았다고.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내가 알게 되었어. 내 사랑. 한량없는 내 사랑. 그대의 침묵이 내 마음을 부수어. 침묵하지 마오. 무섭게 하지 마오. 책장마다 그대 생각. 글 써도 그대 생각. 모든 산세 한 목소리로 그대를 부르어. 그도 없는 내 생각, 내 생활 생각할 수 없다고. 사바스트가. 모든 산세가 나를 부른다고? 이제 와서 사바스트 간절한 애원에도 내 마음은 완고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놀랬다. 피폐한 여자가 거울 앞에 있었다. 환희에 찬 조안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의 관계가 역전되었어도 나는 조금 더 기쁘지 않았다. 사랑은 불가사의라고 했던가. 달콤한 사랑과 힘든 고통은 별개가 아니고 동전의 앞뒷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바스트가 나의 관심을 거들떠보지 않을 때 나는 불행했다. 그러나 나는 그 불행을 가두어버리고 잊고 살았다. 그런데 요즘 그 편지들이 다시 불행을 풀어놓았다. 나는 괴로워했다. 그런 나를 지켜보다 엄마는 그든 얼굴로 말했다. 조안나, 나는 네가 그 남자와 결혼하여 빼시마르가로서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그를 사랑한다면 나는 이 결혼을 승낙하겠다. 나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엄마를 올려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끌어들인이라도 딸을 빼시메르가에게 씌워보내는 것을 승낙하는 부모는
거기 없을 터였다. 꾸르드인들은 아들들을 전투에서 많이 잃었기 때문에 딸만큼이라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북쪽으로 가서 빼시미르가고 삶을 산다면 엄마는 끝없는 걱정 속에 살게 되고 보안부대의 감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사랑하는 막내딸이 포로가 되었는지 고문을 당하고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나는 떨기 시작했다. 사바스트가 진정으로 보고 싶어졌다. 나는 마침내 결정했다. 나는 엄마였다. 엄마, 나는 해답을 얻었다. 신랑이 없는 결혼식이었다.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채 몇 주일을 보냈다. 내가 어렸을 때 동경하던 나의 결혼생활, 빼시메르가와 아내가 되어 그와 더불어 꾸르드를 위해서 싸우는 산악천사로 그런 결혼생활을 다시 꿈꾸게 되었다. 난 이제 바그다드 생활을 지루하고 그를 찾아 산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탈주자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겁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결정으로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나는 페시메르가와 아내가 되어 남편과 더불어 아름다운 조국을 위해 싸우는 자유의 전사가 되는 것이다. 슬레마니아에 도착하여 이제 나의 남편이 된 사바스트가 있는 산속으로 나를 안내해 줄 사람은 사바스트 사촌으로 자키야 칸이었다. 그녀는 고맙게도 참으로 위험한 여정인데도 안내를 자청했다. 까라트리자에서 나는 엄마와 작별을 했다. 우리 둘에게는 가장 슬픈 인사였다. 왜냐하면 커리스탄은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만날 희망이 없었다. 그러나 사바트 곁으로 가기 위하여 마음은 애달팠지만 그 길을 재촉하였다. 검문소와 위험한 지역을 수없이 지나 토카노가 멀리 보이는 산속 마을로 며칠 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내 남편, 도대체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사바스트가 어느 집 문을 열고 나를 향해 달려왔다. 그가 나를 팔로 잡더니 공중에 계속 돌렸다.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이 순간을 위하여 나와 자키하는 수백 번의 위험을 견뎌내지 않았던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흥분되고 행복해서 나는 웃었다. 드디어 내 신랑을 만난 거야. 내 신랑, 내 사랑 사바스트. 마침내 그날 밤 나는 사바스트와 둘만 있게 되었다.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정의로웠다. 행복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내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내 손자가 내 무릎 위에서 재롱을 떠는 날에도 또 내 외가리가 백발이 되어 빛날 때도 나는 잊지 못하리라. 사바스트와 하나가 된 이 첫날 밤의 그 황홀한 기억을. 어느덧 산에서 생활이 1년이 흘렀다. 여러 번 목숨이 위태로웠던 전투를 이긴 적도 있었으나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사담 후세인의 군대는 쓰러져도 계속 진군해왔다.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우리를 포위해왔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총알을 맞고 쓰러지느냐, 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지느냐 둘 중 하나였다. 나도 더 이상 살아남을 것 같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이 다 죽어갔는데 어떻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산과 계곡은 쿠르드 난민으로 넘쳐났다. 후세인이 화학가스를 산악지역뿐만 아니라 민간인 거주지역에도 무차별적으로 투하하자 사태는 극에 달했다. 수많은 민간이 한 번의 독가스 공격으로 사라졌다. 대량 학살들의 피난 대열은 끝이 없었다. 참혹했다. 아비규환 같은 피난길에 어린 자식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굶어 죽는 부모들이 부지기수였다. 쿠르드인들은 서방 세계에서 이 화학전쟁을 알게 되기를 바랬다. 그러면 후세인 바투당의 만행이 중지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서방 세계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용했다. 유엔에서도 파크당을 규탄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담 후세인의 독가스 공격은 더 무자비해졌다. 독가스 공격을 받은 한랍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도시가 되었다. 그렇게 융성했던 한랍자가 유령의 도시가 되었다. 난 얼마 후 난민촌에서 아이샤 이모 소식을 들었다. 아이샤 이모는 한랍자에서 유명했고 이모의 선행과 덕에 대해 한랍자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아이샤의 선행은 성자만큼이나 높고 귀했죠. 그녀의 선행은 잃어버릴 수 없죠. 그리고 여자 신도들 모임을 그녀가 이끌고 코란을 독송했죠. 독가스 공격을 받은 날도 모스크를 떠나지 않고 지키다가 변을 당한 거예요. 모든 피난촌 사람들은 저마다 한 맺힌 사인이 있었다. 나는 아이 하나를 산에 남겨두고 왔어요. 다른 애들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애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오는데 자기 운명을 알고 있는 듯 그 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데요. 한 아주머니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도 하루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자 옆에 여인이 내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쿠르드 여인의 모든 태는 그러한 희생의 아픔을 모두 꼭 치유하려만 해. 그러한 10여일을 아파 누워 꼼짝하지 못했다. 오래 통증이 계속되어 뭘 잘못 먹은 줄로 짐작했다. 병원에 갔더니 나를 진찰한 여사는 임신이 틀림없다고 했다. 나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것이다. 8개월만 있으면
사바스와 나는 아빠, 엄마가 된단다. 갑자기 난민촌에서 만난 아주머니의 말이 생각났다. 모든 쿠르드 여인의 태는 그러한 희생 아픔을 꼭 다 치유받아야만 해. 나는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 8개월 동안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싸웠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산골에서 사내 아이를 낳았다. 우리는 애 이름을 미리 생각해뒀다. 사내 아이라면 코샤. 코샤는 쿠르드어로 전사를 뜻한다. 코샤. 이윽고 사바스가 나를 보고 기쁨과 자신의 잔미소를 지었다. 조안나, 당신이 해냈어. 결국 해냈어. 예, 우리는 해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래, 우리가 해냈어. 짐승처럼 쫓겨다녔지만 우리는 싸우고 잘 살아남았어. 커디스탄이 핥히고 찢겨 수만 명씩 죽었지만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전열을 재정비하여 다시 돌아올 거야. 쿠르드 꿈은 계속될 거야. 쿠르드는 자유를 찾을 거야. 쿠르드 여자의 태는 이미 희생 아픔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이 책 페시메르가 여인이 나와 있는 시한구절인데요. 민족과 함께 고난을 넘은 사람, 그런 제목입니다. 나라 없는 민족 쿠르드 7천만이 흩어 사네. 영국과 힘합쳐 2차 대전 이겼건만 독립의 꿈 못 이루네. 종족이 무엇이고 총파가 무엇인가? 사담의 포갑은 독가스로 유엔도 모르소요. 내 민족은 내 손으로 페시메르가가 앞장선다. 결에 유연다면 목숨도 초계이다. 우리의 죽음 위에 우리의 애들 자라난다. 내 사랑 쿠르드인들아, 말 전해다오. 커디스탄은 우리 땅이라고. 억만년 살아나갈 우리 땅이라고. 우리는 그 길에서 웃으며 갔다고. 커디스탄 사나에 피어나는 양귀비 올해도 붉게 피는 것. 거기 가면 시청자 여러분, 억압받은 땅 커디스탄에서 피어난 조안나와 사바트의 아름다운 이야기, 페시메르가 연인이 마음속에 그려지는지요. 그동안 5번에 걸친 이라크 이야기는 모두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는 석유 부국 쿠웨이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